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시간하면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시간은 매우 귀중하다는 뜻이 담겨 있죠. 요즘은 돈만 있으면 시간을 살 수 있기도 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일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이를테면 걷는 대신 택시를 타면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시간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은 무엇과도 정확하게 맞교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과는 다른 상황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타임머신 같은 걸 타고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다는 상상 해보셨죠?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시계가 있다면 가지시겠어요? 단, 여러분의 수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금 망설이실 것 같은데요. 시계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은시계를 손에 들고 되돌아가고 싶은 시각을 간절히 떠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최대 24시간까지 되돌릴 수 있고 한 번 시간을 되돌리면 36시간 동안 시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돌리기 전의 기억은 시계의 소유주만 이어갈 수 있어요. 이 독특한 시계를 갖는 조건으로 수명이 3년밖에 남지 않은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소설 속 주인공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길래 목숨을 내놓은 걸까요? 먼저 줄거리를 정리해서 들려드리고 인상 깊었던 구절과 감상평을 전해드릴게요. 고등학교 시절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날 홀로 다리 위에 있던 아이바에게 낯선 여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아이바 준씨, 당신의 수명을 제게 넘겨주시겠어요?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는 자신을 사신이라고 칭하며 3년 이후의 수명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은시계를 교환하자고 제안하죠. 그다지 삶에 미련이 없던 아이바는 사신과 거래를 하는데요. 그렇게 3년의 시한부 인생이 시작됩니다. 꿈도 목표도 없이 살던 아이바는 죽을 때까지 신기한 시계를 신나게 쓰기로 마음먹습니다. 맨 먼저 복권 당첨번호를 외운 뒤 시간을 되돌려 당첨번호가 동일한지 시험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기 전과 당첨번호가 달라졌습니다. 경마도 마찬가지였죠. 시간을 되돌려도 같은 미래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이바는 변동이 크지 않은 주식을 통해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파트를 한 채 빌려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는데요. 아이바는 일하지 않아도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으나 이내 실증을 느낍니다. 은시계를 손에 넣은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아이바는 우연히 TV 뉴스를 보다가 중학교 소녀가 자살했다는 보도를 접합니다. 소녀가 떨어진 다리는 바로 아이바가 사신과 거래했던 그 다리였는데요. 자신도 자살하는 심정으로 수명을 내놓았기 때문에 소녀와 묘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소녀에 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자 아이바는 알 수 없는 끌림에 자살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타난 또 다른 중학생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는데요. 자살한 친구를 추도하러 온 줄 알았던 학생들은 소녀의 자살을 기뻐하며 현장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아이바는 분노를 느끼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소녀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시간을 되돌려 소녀의 자살을 방해할 계획이었죠. 은시계로 시간을 돌려 사건 현장으로 갔더니 예쁘장한 소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치노세. 이치노세의 첫인상은 자살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는데요.
아이바가 자살을 방해한 덕분에 그녀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다시 자살을 시도할지 모르니 아이바는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조사하죠. 아이바의 예상대로 이치노세는 또 자살합니다. 아이바는 시간을 되돌려 그녀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느냐며 말을 거는데요. 아이바를 경계하는 그녀는 자살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가 계속 자살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치노세의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치노세는 학교를 마치고 아버지가 있는 병원에 가느라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면서 교류가 끊어지고 오해가 쌓이면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등교를 거부할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엄마의 재혼으로 생긴 새아버지, 새언니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며 도리어 가정에서도 갈등을 빚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쓸쓸히 살아가는 이치노세의 모습은 아이바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아이바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져 보육원에서 지내다 입양을 갔지만 새로운 가정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이바는 이치노세와 점점 가까워지며 그녀의 속마음을 알아갈수록 자살을 막는데 필사적이 되어가는데요.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다가도 끊임없이 자살을 시도하는 이치노세와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아이바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바의 심정을 잘 나타내는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살아있으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같은 말은 얼마나 무책임한 위로인가. 예전부터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 나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말로 그녀를 위로하고 있다. 그래도 언젠가 그녀를 이해해줄 사람이 나타날지 모른다. 우리가 만났듯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자살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날이 올 때까지 살아내길 바란다. 목숨과 맞바꾼 시계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는데 그 시계를 사용한다는 점이 감동적인 소설인데요. 시간을 되돌린 다음 확실하게 자살 시도를 막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재밌는 장소에 놀러 다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로맨스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설의 시작이 죽음에서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삶으로 향하는 그 전개를 지켜보면서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요즘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이 책이 그럼에도 살아야 할 이유를 전해줄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작가의 말도 꼭 읽어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